네,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이제 지방직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죠, 그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들은 이제, 면접 스터디 구하시거나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데 바쁘실 텐데, 오늘은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자기소개 제출이 굉장히 좀 촉박하죠, 그죠? 막상 이제 사전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될 텐데, 첨부된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터디 구하신 분도 많지만,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작성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글 작성 문서 확인해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구별 가능하다고 제가 표기를 했죠, 그죠? 왜냐하면 평소에 일반 공무원 아니신 분,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글 문서 작성 자체가 이렇게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아마 대학 다니실 때 리포트 쓸 때도 한글보다는 MS 워드로 많이 작성하셨죠, 그죠? 하지만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퇴직하실 때까지 한글 사용하실 거예요, 그죠? 자, 양식 준수의 중요한 부분인데, 공무원의 보고서는 자기 얼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양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틀린 양식이나 오탈자가 있는 문서는 성의 없이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면접관이신 공무원분들한테. 또, 그 내용, 그 양식이 틀린 거 가지고 그 보고서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시면 양식 준수를 안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보고 드리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질책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양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적은 게 자기소개서로 내용으로 차별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다들 장단점 쓰실 텐데 내용 차별이 있겠어요, 그죠? 내용보다는 딱 양식 틀린 게 바로 보이는 거죠, 먼저. 자, 그다음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다른 강사분하고 차별점을 간단히 썼는데 뭐 제가 이제 강사로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올해까지 올 3월까지 사무관으로 근무했었고요.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사무관으로 8년 정도 근무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문서 관련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식의 관련이나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익숙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적어놨죠. 면접자들의 자기소개랑 그리고 직원들의 보고서를 항상 검토해오는 일들을 해왔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인데 MS 워드 제가 X 해놓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한컴 오피스 2018 이상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왜냐하면 다양한 기관마다 한글이라고 표기하는 데도 있고 아래 한글이라도 하는 데도 있고 또 워드 프로세서라고 표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 같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데 한글과 컴퓨터 한컴 오피스예요. 자, 그래놓고 2018 이상이죠, 그죠? 버전을 얘기하는 건데 2010년 이런 거 오래된 것들은 좀 너무 오래된 거 작성하시는데 좀 불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8 버전 이상으로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첨부된 파일 중에 HWP 파일 된 게 다 한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설치나 설치된 PC를 얼른 확보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자, 뭐 구매처까지 제가 알아봤어요. 보니까 네이버에 한글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상품이 쭉 나오죠, 그죠? 이 중에서 저렴한 걸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가 작성 양식 확인하셔야 되는데 기간마다 조금씩 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글자체는 휴먼 명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글 프로그램 일부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휴먼 명조 보이시죠, 그죠?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보통 12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13포인트 달리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반드시 해당 기간 양식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줄 간격도 160%인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160%고 별도로 뭐 줄 간격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게 달라야겠죠, 그죠? 분량도 뭐 글자 수로 제한한 기간도 있고 뭐 한 매 또는 두 매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제가 전라남도 사례 가져왔는데 휴먼 명제 12포인트고 A4 용지 1메인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일단 여기 이제 뭐 그 주간격이죠. 주간격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 160% 정도로 작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식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내용 작성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용 작성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 반드시 준수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전라남도 사례인데, 전라남도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소개 작성이 주의사항에서 본인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라 되어 있죠. 뭐,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삭제하신 후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 또 있죠, 그죠? 내용상 차별이 분명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이제 안 지키고 작성한 것들 보면 바로 마이너스 줄 수 있는 거죠. 쉽게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거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고. 제가 노란색을 간략하게 이렇게 썼는데, 굳이 이제 자기소개 작성하시다 보면 부모님이나 뭐 가족 관계를 어느 정도 언급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뭐 아주 모호하게 작성하는 거죠. 그냥 뭐 몇 남 몇 녀 중에 장남으로 잘 왔다 정도로만. 그죠? 뭐 이렇게 신인상 쓰시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전체적인 작성 방향인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를 본인 얘기만 작성하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시험은 분명히 면접관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평가 행위가 들어있잖아요.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하는 평정 요소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작성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 다 작성했어요. 이제 면접관들이 보실 텐데, 그걸 보고 평가를 하실 텐데, 전혀 이 평정 요소가 반영 안 된 자기소개서면 뭐 이렇게 되게 상으로 가기 좀 어렵겠죠. 그죠? 사실은. 보통 뭐 중으로 갈지언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은 공무원 정신자세, 성실성,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물론 여기 다 해당되는, 다 가져온 게 왜 안 가져왔냐면, 전문 지식 및 그 응용 같은 부분에는 뭐 자기소개서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뭐 전문, 예를 들어 직렬 관련한 정책 관련한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제 수험자가 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추려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평균 요소를 감안하셔서 이런 자기소개 작성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또 적어놨죠. 그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그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질문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성장 과정 부분이 또 물어보는 기관들이 있죠. 그죠? 자, 제가 하나 코멘트 드리면, 성장 과정에서 이게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든 민간 기업에 이렇게 입사 원서를 내보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이런 실수를 안 하시는데, 이게 수험 공부만 하시다가 사실 공무원 입직하시는 게 사실상 첫 사회생활이시면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부분에 대해 실수하시는 분 딱 이런 부분이에요. 어두운 면은 X 해놓고 밝으면 O했죠. 그래놓고 제가 주황색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순탄치 못했던 가정생활 X 해놨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직하게 쓰라고 했다고 본인이 이제 어두웠던 과거를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안 좋았던 얘기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밝은 쪽을 작성하시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했죠. 훌륭하신 부모에게 사랑받음 자라왔고 원만한 대인관계로 주변에 친구들 많다. 모험적인 학교생활과 성실한 공무원 수험생활을 했다. 밝은 면이죠. 그죠? 물론 사람마다 다 이게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밝은 면 위주로만 작성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생관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관 부분도 공무원으로 데려간 사람의 인생관이 맞추면 되겠죠. 그죠? 굳이 솔직하게 나는 웰빙을 살겠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좀 적어놨죠. 솔직한 X고 가장 O했죠. 그죠? 안정적인 삶, 웰빙. 누구나 다 원하는 거 맞아요. 그러지만 면접 자리 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사회 문제, 청년 실업이나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되는 삶이 본인 인생관이다. 과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죠? 그죠? 이 부분이 완전히 거짓말은 또 아니죠, 그죠? 자, 세 번째는 본인 성격의 장단점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솔직한 것보다는 조금 과장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나 더 써놨죠. 장점 위주로 기술하되 단점은 극복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본인 성격의 장점은 제가 의지력과 성실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가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끈기와 성실함인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과목에서 어려움 때문에 슬럼프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3시간 이상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여 나중에는 영어가 시험 합격의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었다. 자, 본인 끈기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본인 사례죠. 그죠? 자, 두 번째 또 본인의 성격의 장점이자 단점 부분이에요. 이 문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작성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 굉장히 일반적인 성격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시절이나 수험생활 하면서 친구들 의견 잘 듣고 홍도 잘 들은 편이고, 또 다양한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에요. 자, 주변에 이런 분도 막 본인이 그러신 경우 많죠. 그런데 거절을 못해서 난처한 경험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꼭 필요한 돈인데 빌려서 못 받는 경우나 과제를 대신해 줬다가 문제된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사실 제가 이런 사례도 뭐 제가 이미 적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사례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스토리를 적으셔도 뭐 소위 말해서 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스토리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죠, 그죠? 자, 이 성격 장단점만 나열한 게 아니라 제가 조금 공기생활하고도 조금 연계시켜 봤어요. 자, 이런 이제 포기하는 끈기랑 성실성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공기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끈기 있고 성실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제 공기생활과 연계해서 자기 성격 장점을 조금 부각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직장 상사나 동료, 시민들의 말을 아까 경청 잘 들어준다 했죠, 그죠? 경청하겠지만 단점 뭐였죠? 거절 잘 못해서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절을 잘못해서 난처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서 공직생활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탁이나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극복이에요, 그죠? 단점에 대한. 자, 네 번째는 봉사활동이에요. 사실 봉사활동은 제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다 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다 일부 포함하고 있죠, 그죠? 자, 주요 경영 및 특기사항. 또 갑자기 봉사활동 나오다가 또 제가 타이틀을 주요 경영 및 특기사항 했죠. 왜냐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경험을 작성하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주요 경영 및 특기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수험생분들 대부분 공부만 하신 분들 많죠, 그죠? 사회생활 전혀 안 해보셨고 아르바이트도 안 해보신 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봉사활동 경험을 작성하시면 되죠, 그죠? 네. 자,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성 사례는 노인복지회관 봉사활동인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참여 배경, 그리고 했던 일, 느낀 점. 보통 특정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느낀 점까지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참여 배경이 어떠냐면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말에 머리도 식히고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보람도 느끼고 싶어서 관악구 복지회관에서 일일 봉사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여 배경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가서 했던 일. 처음에는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는 서예교실, 계단, 복도 등 청소하였고 경증 치매 어른을 위한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참여하여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그림도 같이 그렸다. 했던 일이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거 이게 풀어 쓰시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 계신데 그때 했던 일들을 드라마 보듯이 상세하게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느낀 점은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하는 어르신분도 많았고 복지시설 관리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이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느낀 점까지. 이렇게 전체의 흐름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이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사실 또 지원 동기나 각오 항목하고 조금 연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왜 공직에 지원했을 때 봉사활동 해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거 알아서 그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또 흰색으로 또 글씨 적어놨죠. 공직에 입문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청렴한 직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각오 부분 있죠. 그 각오 부분. 봉사활동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그죠? 연기가 좀 돼 있죠. 그죠? 오늘 강의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기소개 작성 결론은 좀 뜬금없지만 고민하시기보다는 초안 작성부터 하신 다음에 다듬어 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하루 만에 다 쓰셔야 돼요. 일단은 다 작성을 하시고 나서 뭐 그 제출 기한까지 계속 다듬어 나가세요. 어떤 분들 보시면 끝까지 알아만 보시다가 작성 데드라인 가서 이제 급하게 제출하신 경우 많은데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세부적인 코멘트나 이런 거는 제가 에어클래스 강의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영상 링크에 달아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